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미래 30년을 위한 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선포했습니다. 지난 30일 전북 혁신도시 공단 사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진행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성주 이사장은 앞으로 노후 빈곤 국가에서 벗어나 노후 보장 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이사장은 잘못된 관행을 혁신하고 미래 30년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냉철한 자기 반성과 내부 혁신을 통해 과거의 잘못과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어 제도와 기금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기금 운용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 체계 개편을 통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김명환 회장은 감사 인사말에서 가진 자가 소외계층을 배려하자고 말했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사람한테 배려하는 소외계층이 밝은 모습으로 나라 살아가는 국민이 됐으면 제안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 6월 청와대에서 지방분권을 약속했었죠.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진도가 좀 느린 것 같다고 조속한 지방분권을 촉구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30일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혁신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앙정부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을 아래로 선순환해야 한다며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대번영의 시대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가 국민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해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0일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지난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잊혀질 권리 법제화를 위한 전문가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법제화 방안들이 논의됐습니다. 토론회 발제는 양민석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이 강원도의 잊혀질 권리 사업 추진 상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이상직 변호사가 잊혀질 권리의 법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습니다. 또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와 대국민 확산에 대해 초점을 맞춘 입법안이 논의됐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을 구상하기 위해 토론회장을 마련했는데요. 지난 30일 대구시와 포럼 창조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은 제2회 창조도시 글로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도시혁신과 청년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제4의 물결을 준비하는 미래 전략을 혁신경제, 도시혁신 등의 3개 테마로 나누어 발제와 토론을 거쳐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포럼은 작년 제1회 포럼에서 선언한 시민의 의한, 시민을 위한 창조도시 대구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와 포럼 창조도시는 열린 토론회장이자 홍보회장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판교 제로시티에 이어 제3판교 테크밸리로 확장됩니다. 2022년까지 제3판교가 조성되면 167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규모 첨단 단지가 들어서는데요. 또 핀테크 등 금융산업 유치와 함께 부족한 주거 공간도 공급됩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오늘 경기도청에서 미래 금융산업 준비와 주거 등 판교 직장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제3판교를 1터와 3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터는 혁신 클러스터와 융복합 클러스터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됩니다. 또 3터 조성을 위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의 젊은 층과 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공동주택 3,400호를 공급합니다.
내년 6월 13일이면 지방선거가 열리는데요. 지난 10월 26일부터 전북 도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제도 과제에 대해 질의응답이 진행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11대 정치개혁 과제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모 기자입니다.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보장 등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28일 전라북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도당이 지방의회 선거 비례성 보장 등 11대 정치개혁 과제에 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결선 투표제에 대해 도내 의원들과 정당들도 찬성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존기준 하향 등도 찬성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즉각 입법 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전북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새 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7월 새만금 개발공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가고시마현에서 환황의 경제, 기술교류회의 및 한일 큐스 경제교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30일 진행된 회의는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 신시장의 창출을 주제로 3국 간 다양한 경제와 기술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환황의 지역의 산업협력 방안을 찾는 환항의 비즈니스 포럼과 환황의 식품, 관광 포럼 등 다양한 행사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영화도시 타이틀에 힘을 얻게 됐습니다. 부천문화재단은 내년 1월부터 시청 내 상영관 판타스틱 큐브를 독립영화전용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간은 다음해 4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판타스틱 큐브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요. 이번 선정으로 최대 5년까지 해마다 1억여 원의 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판타스틱 큐브는 연간 상시, 독립영화 상영과 영화 제작 등 시민 대상 미디어 교육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내년 1월부터 특정 의사를 선택해 진료받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선택 진료비가 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통과시켰는데요. 그동안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선택진료제도 개편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개편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선택진료의사에 따라서는 15%에서 50%가량 추가 비용을 부담했던 본인 부담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를 사용할 때 화재 발생에 유의하고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기장판과 관련해 접수된 안전사고는 총 1,367건인데요. 계절적인 특성으로 겨울이 51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화재와 과열이 83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신체 상해를 일으킨 사고는 총 467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 오랜 시간 보관했던 제품을 사용할 때는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